안녕하세요. 저는 기가 막힌 우연으로 끊어졌던 인연의 끈을 다시 연결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꿈만 같던 일이라 눈물이 절로 흐를 정도인데요.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기가 막힌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저희 집은 어릴 적 정말 잘 살았어요. 동네에서도 이 집은 부잣집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집에 마당이 있었고 가정부 아주머니도 계셨죠. 사업을 하는 아빠 엄마 대신에 가정부 아주머니는 저에겐 제2의 엄마나 다름없으셨어요. 제가 4살 때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13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으니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많답니다. 한 번은 밖에서 넘어져 다쳐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다리 한쪽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때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모, 나 다쳤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여기 와보세요. 약 발라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피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아가씨. 이렇게 호호 불어주면 저절로 싹 나을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어, 진짜 이모가 호호 부르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아가씨가 씩씩하게 잘 견뎠으니까 상 줄게요. 이거 사모님 몰래 가지고 온 사탕인데 사모님 없을 때 먹어요. 우와, 이모 고마워요. 엄만 이거 하나도 안 사주는데 이모 최고. 아주머니는 절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다치거나 아플 때면 누구보다 신경 써서 절 돌봐주셨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아주머니가 해주셨던 배숙이랍니다. 감기에 걸릴 때면 아주머니는 절 위해 달달한 배숙을 해주셨어요. 따뜻한 배숙을 먹으며 아주머니는 제 곁을 지켜주셨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도 감기 걸릴 때면 이거 먹고 싹 나아요. 아가씨도 이거 먹고 감기 꼭 이겨내야 돼요. 이모,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사탕처럼 엄청 달고 맛있어. 그쵸? 사모님 사장님이 아가씨 걱정해서 엄청 달고 맛있는 배를 사오셨어요. 그걸로 만들어서 더 맛있고 단가 보네요. 사실 엄마 아빠가 일 때문에 집에서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곤 했는데 아주머니는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꽉 채워주셨어요. 거기다 엄마 아빠 대신에 저에게 부모님의 사랑도 심어주셨죠. 아주머니는 저에게만 잘해주신 건 아니셨어요. 새벽 일찍부터 와 집안일을 해주셨고 항상 부모님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항상 아주머니께 감사하고 고마워하셨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난답니다. 어머, 아주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좀 더 늦게 와도 된다니까. 이제 민혜도 아침에 혼자 학교 갈 수 있어서 천천히 오셔도 돼요. 아들도 챙기셔야 하잖아요. 아휴, 저희 아들이야 워낙 씩씩해서 혼자서도 잘해서 학교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도시락인데 간단하게 드시라고 쌌어요. 사모님 일하시느라고 끼니도 자주 굶으시잖아요. 밥 챙겨 드시면 안 드셔도 되지만 행여나 못 드시면 이걸로 챙겨 드세요. 언제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저 대신 우리 민혜도 살뜰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민혜 아가씨는 혼자서도 너무 잘해서 제가 챙길 게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속이 든든해 하니까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아셨죠? 아주머니는 저희 엄마와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으셨지만 때론 엄마처럼 친구처럼 저희 엄마를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집안일에 신경이 안 쓰이도록 꼼꼼하게 집안일도 하셔서 엄마 아빠가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소풍 때였는데 아주머니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날 소풍을 가 도시락을 열었는데 친구들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 아주머니께 달려가 그날의 일을 말하며 소리쳤답니다. 이모, 오늘 애들이 나 엄청 부러워했어요. 이모 어떻게 꽃김밥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알아요? 이거 봐요. 도시락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먹었어요. 잘했죠? 우와, 아가씨 정말 다 먹었어요? 역시 우리 아가씨 대단해요. 이모 덕분이에요. 도시락도 너무 맛있고 친구들도 부러워해서 기분이 짱 좋았어요. 다음엔 2단, 아니 3단으로 도시락 싸주세요. 아가씨가 좋아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다음엔 더 예쁘게 도시락 싸줄게요. 알았죠?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겠네요. 아주머니는 아들과 둘이서 옆 동네 사셨어요. 아주머니 아들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전 어린 마음에 틱틱거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아들은 틱틱대는 저에게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죠. 야, 너 뭐야? 왜 우리 집 와? 여기 우리 집이야. 나가. 왜 여기 왔어? 아, 미안해. 내가 오늘 학교를 안 가서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해서 온 거야. 너희 집이야? 우리 엄마가 말했던 아가씨가 너구나. 반가워. 그래, 우리 집이야. 네가 우리 이모 아들이라고? 우리 이모는 예쁜데 넌 왜 그래? 키도 작고 꼬맹이잖아. 미네야, 너 왜 그러니? 아주머니 아들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얼른 사과해? 미안하다. 아줌마 딸이 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아줌마가 사과할게. 왜 나한테 그래, 엄마? 됐어. 사과 안 해. 그땐 어린 나이에 틱틱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린 아주머니 아들은 저보다 훨씬 의젓했어요. 그런 모습 때문이었는지 저희 부모님은 아주머니 아들을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의젓한 아주머니 아들을 보면서 전 괜시리 질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질투심에 폭발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날은 부모님이 일찍 집에 오셨는데 아주머니 아들 보고선 뭔가를 건네셨죠. 그걸 보고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자, 이거 지환이 맛있는 거 사 먹거라. 알았지? 우리 딸이랑 잘 놀아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아휴, 사장님, 이거 돈 안 주셔도 되는데 10,000원은 너무 커요. 주시지 마세요. 에이, 아주머니, 제가 이거 아주머니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자, 지원아, 얼른 받아.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알았지? 그때 당시엔 10,000원도 큰 돈이었는데 아빠는 아주머니 아들을 볼 때마다 10,000원씩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땐 저도 왜 그 아이한테 큰 돈을 줄까 셈을 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아주머니 처지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종종 집에 놀러 왔었는데 항상 그 아이를 예뻐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전 왠지 모르게 그 아이를 미워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그 아이와 노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엔 제가 오히려 매일 데리고 오라며 아주머니를 조를 정도였어요. 이모, 내일도 꼬맹이 올 거예요? 아, 오늘도 데리고 오지. 오늘 오면 같이 게임하려고 했는데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여동생이랑은 같이 못하는데. 지환이가 오늘 친구랑 논다고 해서 못 데리고 왔어요. 내일은 꼭 데리고 올게요. 아가씨, 근데 지환이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같이 재미있게 노는 것 같네요. 아니 뭐, 그 꼬맹이가 있어야 게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여동생은 너무 어리고 시시해요. 내일은 꼭 데리고 오세요. 아셨죠? 어릴 땐 저에겐 아주머니 아들이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땐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항상 집에서 혼자 놀았었는데 그 아이가 오면 같이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아주머니는 절 전보다 더 잘 챙겨주셨어요. 그때도 바쁜 엄마 아빠 대신에
새벽부터 아침밥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늦어서 일찍 나가는 저에게 주먹밥을 손에 쥐어주시기도 했죠. 아가씨, 이거 가면서 얼른 먹어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속도 쓰리고 집중도 안 돼요. 알았죠? 이모, 나 진짜 피곤해. 왜 이렇게 일찍 학교 가야 돼? 어제도 늦게까지 야자하다가 왔는데 잠도 얼마 못 잤어. 아휴, 우리 아가씨 엄청 피곤하셨네. 오늘은 학교 끝나면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궈요. 아가씨 올 시간에 맞춰서 따뜻하게 물 받아 놓을게요. 알았죠? 가면서 꼭 이거 먹어야 돼요. 비몽사몽 눈도 못 뜨고 부랴부랴 나가는 저에게 작게 밥을 뭉쳐서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매일 교복을 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나 다름없었던 아주머니와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불행은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17살 때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게 됐죠. 그 이유를 알고서 전 하루 종일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사장님.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 몸이 이 지경이라 더 일하는 게 민폐인 것 같아서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주머니. 몸부터 챙기셔야죠. 얼른 괜찮아지셔서 아드님이랑도 잘 지내셔야죠.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주셨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몸 건강해지시면 그때 또다시 건강하게 만나면 되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사모님 덕분에 저도 그동안 정말 편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그래도 전부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퇴직금입니다. 받아주세요. 네? 퇴직금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솔직히 사장님 사모님께서 저 봉급도 많이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라니요. 퇴직금은 원래 챙겨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받아야 하는 거니까 꼭 받으세요. 이거 안 챙겨드리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주머니, 그동안 저 대신해서 저희 애들 다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밖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너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해주신 거 제가 가치로 다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저희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엄마 눈물을 흘리시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고 아주머니도 엄마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땐 일을 그만두는 아주머니가 야속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지만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시면서 다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엄만 아주머니 자리를 지키겠다며 일을 그만두시고 그때부터 집안일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도 차츰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아주머니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슬픈 일은 여기서 멈출 거라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불행한 일들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지자 저와 엄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빠가 해주셨던 말이 지금도 가슴에 사무친답니다. 미네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일하는 건 힘들지 않니? 아빠 괜찮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오히려 좋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재밌게 일하고 있어. 그래도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미네랑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에이, 아빠가 무슨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컸는데. 다 아빠 덕분이지. 아빠 힘내요. 난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아빤 사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불행은 끝이 없었는지 해가 갈수록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어.
결국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왔던 아빠의 사업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죠?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살고 있던 집도 차도 모두 다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반지하 월세집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햇빛도 잘 들지 않은 허름한 빌라 반지하로 이사를 하면서 언뜻언뜻 보이는 부모님의 참담한 표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네야, 주혜야,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빠가 여력이 없구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 아빠, 괜찮아. 여기가 뭐가 어때서. 집도 깨끗하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도배까지 다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말이야. 고생만 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아빠가 어떻게든 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 아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잖아. 난 우리 아빠 엄마 믿어. 그러니까 힘내. 부모님께선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셨어요. 아빠는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엄마도 식당 설거지를 하며 일을 하셨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모습이셨지만 집에 오시고 나서도 저와 동생을 꼭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던 노력 덕분에 제가 대학 졸업을 한 무렵 반지하방에서 탈출하고 작은 집 하나를 얻게 되었죠. 그날 부모님의 표정은 세상 금은보화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손도 다 부르트고 손에 물 마를 일이 없었는데 정말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이야. 아니에요. 당신도 얼마나 고생 많았는데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신이 잘 버텨줘서 난 그게 고맙지.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여보. 전에 같이 일했던 박 사장 알지? 거기서 관리 직원을 고용할 거라고 하더라고. 내 사정을 알고선 나보고 관리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어. 월급도 괜찮고 우리 식구들 이제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정말 다행이네요, 여보.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건가 봐요.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당신 취직도 되고 앞으로 쭉 이런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 후로 아빤 지인의 회사 관리 직원으로 일을 하시게 되었고 아침 저녁까지 일을 하셨던 엄만 저녁 일은 그만두실 수 있었어요. 아빠의 사업 실패로 벼랑 끝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저희 집에 다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불행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일을 시작하시고 3년이 되던 해 제가 20대 후반 때 아빤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엄만 장례식장에서 오열과 실신을 반복하시면서 장례를 치르셨고 저와 여동생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전 엄마가 혹시라도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엄만 제 생각과 달랐죠? 미네야, 주혜야,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앞으로 네 엄마가 우리 집 가장이야. 알았지? 너희들을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 다니면 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집 어떻게든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로. 엄마, 며칠 좀 쉬는 게 어때? 아빠 장례 끝나고 바로 일 시작했잖아. 어차피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 무리하지 말고 며칠 좀 쉬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엄마가 무너지면 아빠가 얼마나 상심하시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야 나중에 보란 듯이 네 아빠한테 말할 거 아니니. 여리고 소녀 같았던 엄만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누구보다 씩씩하고 강인한 엄마가 되셨어요. 아침에 식당에 나가 서빙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저녁이면 식당 설거지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 노력하셨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늘 저와 동생에겐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말 그대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평일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엔 종종 식당 아르바이트 다니며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있었죠. 그런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나가게 된 소개팅에서 바로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종수 씨, 저 사실 지금 누굴 만날 처지가 아니에요. 친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저와는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단정해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민희 씨? 혹시 제가 카페 사장이라고 해서 부담되시는 거예요? 에이, 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도 넉넉하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결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전 민희 씨 마음에 듭니다. 제가 뭐 당장 결혼하자고 했나요? 한번 만나보자고 한 거죠. 저 진짜 괜찮은 놈이니까 한번 만나만 보세요. 제가 그 생각 달라지게 해드릴게요. 남편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했어요. 제 상황을 모두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 상황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적극적이고 늘 밝은 남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연애를 시작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한 번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엄마와 집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어색한 기색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 밥을 먹게 됐죠. 별거 아닌 반찬을 차려주고선 엄마가 민망해 하셨는데 그때 남편의 태도가 정말 놀라웠답니다. 와,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손맛이 좋으세요? 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어머님 가게 차리셔도 대박 나겠어요.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장도 못 보고 집에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고맙네요. 에이, 어머님, 다른 반찬 없어도 되겠는데요. 이걸로도 완전 충분해요. 저 밥 여기서 두 그릇 먹고 가도 되죠? 와, 오늘 아주 폭식하겠는데요? 싹싹하게 자라는 남편에게 엄만 단박에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집에 오니 엄마랑 여동생이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죠. 그런데 웬 낯익은 신발이 현관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종수 씨 어떻게 여기 있어요? 오늘 무슨 약속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그 약속 여기 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님이랑 주애랑 같이 고기 구워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그쵸, 어머님? 그래. 아이, 저번에 연락 오더니만 주말에 같이 고기 먹자고 하더라고.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던지. 종수가 글쎄 고기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너도 얼른 와서 앉아라. 남편은 그 후로도 집 이곳저곳 고장난 곳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알아서 척척 고쳐주고 변기에서 물이 새는 것도 실리콘으로 메꿔주기도 했죠. 제가 없는 날에도 남편은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혼자서도 찾아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 친아들처럼 그렇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만 남편은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하루는 절 부르시더니 놀라운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네야, 종수 말이다. 꼭 네 아빠가 보내준 천사 같아. 저번에 내가 싱크대 물이 졸졸 나온다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그새 뚝딱 고쳐놓은 거 있지? 참, 네 아빠도 그랬었는데 말이야. 그래? 종수 씨 참 싹싹하지 엄마. 나도 종수 씨 볼 때마다 우리 아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지? 분명 네 아빠가 엄청 좋아했을 거야. 에휴, 정말 예뻐했을 텐데.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늘 집이 텅텅 빈 것처럼 허전했는데 요즘은 청소 올 때마다 집이 꽉 찬 것 같아. 그렇게 친정 식구들에게도 예쁨을 받았던 남편과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도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홀어머니의 여유로운 편도 아니었고 시댁은 저희보다 훨씬 여유롭고 잘 살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걱정할 거 하나 없다며 절 안심시켰지만 전 내심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게 첫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마주하게 된 현실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처음 보죠? 난 종수 엄마.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밖에서 볼까 하다가 그래도 한 끼는 먹이고 싶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괜찮죠?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혜라고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어머님 꽃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어머,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역시 종수가 말한 대로 센스가 있네. 어서 와요. 옷 차린 건 별거 없지만 맛있게 먹어요. 입맛에 맞을런지 모르겠네. 전 시댁 상차림을 보고 감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싹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모께서 남편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아침부터 준비를 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절 편견 없이 좋아해 주셨고 저희 집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셨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고생하셨을 저희 엄마에 대해 존경을 표하셨죠.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남편의 인성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첫 등장부터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예, 넌 오늘 예비 새언니 인사로 온다는데 꼴이 그게 뭐야? 가서 옷이라도 얼른 갈아입고 와. 아, 왜? 결혼할 거면 이꼴저꼴 다 봐야 하는데 나더러 옷까지 갈아입으래? 뭐 대통령이라도 집에 왔어? 상은 또 이게 뭐야? 응, 안녕하세요. 저 종수 오빠 동생이에요. 아휴, 놀랬지? 제가 좀 저렇다.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넌 당장 가서 옷 갈아입던지 아니면 방에 들어가 있던지 해라.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아니 근데 오빠가 여자친구 엄청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 오빠 안경 좀 써야 되겠는데? 슬쩍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도 오빠가 좀 아깝긴 한데 엄마랑 아빠는 뭐가 좋다고 그래? 반대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해. 너 손님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들어가. 헛소리 할 거면 집에 있지 말고 나가던가. 아이고 미안하다. 쟤 신경 쓰지 마. 우리도 포기한 지 오래야. 너무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의 깊은 한숨에 전 왠지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을 하기까진 정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간의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를 대단하다 치켜 세워주셨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상간례를 마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서도 시부모님은 한 번 간섭이 없으셨고 남편도 절 위해주고 아껴줬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됐던 거라면 바로 신우이였죠. 신우는 시부모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 생신날에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출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점심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 질렀죠. 언니, 제정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침에 안 올 수가 있어요? 난 며느리가 일때 시댁 등하시하는 거 처음 보네, 처음 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어머님 생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오빠가 말 안 했나 본데 오늘 저녁에 모시고 한식당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께는 아침에도 전화 드렸는데.
지금 전화가 문제예요? 아니, 결혼해서 첫 생신상 안 차리는 며느리가 세상 어딨어요? 내가 엄마한테 점심상이라도 받으라고 말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오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생신상 차리고 싶으시면 아가씨가 직접 차리세요. 뜬금없는 신우의 말에 전 너무나 황당했고 화도 났어요. 그동안 시모 생신이 다가오면서 처음엔 저도 신우랑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당일날 이렇게 폐악질을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와 남편은 신우이를 후되게 혼냈어요.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자 이젠 폐악질이 통하지 않는구나 싶었는지 어느 날부턴 절 은근히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전 새 가방을 메고 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신우가 그걸 보더니만 경악하면서 말을 했죠. 언니, 언니는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새 가방을 자주 사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언니 저번에 가방도 새 거였지 않아요? 와, 엄마 봐봐. 언니도 가방 바꿨어. 오빠가 번 돈 다 새언니가 쓰는 거 아니야? 저번 가방도 멀쩡하기만 하던데. 너 그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해. 가방 좀 바꿀 수 있지. 왜 새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렇잖아. 새언니 처음 인사 왔을 땐 가방도 후줄근, 옷도 후줄근.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이거 봐봐. 결혼했다고 명품 가방에 옷에. 난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아유 참, 그거 다 이 엄마가 해준 거야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얼마 전에 새언니 생일이었던 거 나았니? 생일 선물로 내가 싹 다 해줬어. 됐니? 됐어?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시댁에선 이런 시누이가 계속 골칫덩이였어요. 어릴 때야 철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벌써 나이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저에게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은 신우이가 집에 있으면 아예 시댁으로 오라고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 때도 신우가 밖에 나갔을 때 그때서야 오라고 할 정도셨죠. 명절 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처음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절 부르시곤 슬쩍 얘기해 주셨는데 전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내가 오래 살아본 건 아닌데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더라. 나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정말 많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 명절엔 친정부터 가거라. 네? 어머님 친정부터요? 그래. 우리야 따로 뭐 차리는 것도 없고 우리 둘이서 아침에 매일 산책 가지 않니? 아침에 와봐자 할 것도 없고 안사돈께서는 얼마나 가족들을 기다리겠어. 사돈 처녀도 일 때문에 멀리 살잖아. 우린 너희도 가까이 살고 시누이도 있으니까 괜찮어.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저희 명절 돌아가면서 친정 먼저 갔다가 여기 먼저 왔다 갈게요. 아니야, 아니다. 명절 때 항상 친정 먼저 가서 하룻밤 자고 와. 아버지도 뵙고 와야지. 그렇게 결혼하고서 항상 명절은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에야 시댁에 왔었는데 신우는 그게 또 싫었나 봐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3년 차쯤부턴 신우가 달라졌죠. 항상 명절날이면 밖으로 나갔던 신우가 저희가 올 때까지 나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 다음날 시댁에 갔더니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던 신우가 갑자기 일어나 절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언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어떻게 시댁보다 친정을 먼저 챙겨? 시집 오면 시댁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친정을 먼저 갈 수가 있어? 결혼하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 헛소리 하려고 기다렸어?
말 말고 넌 나가. 머리 어지러우니까. 아니, 오빠 가만히 있어봐. 이건 여자끼리 할 얘기니까. 나도 결혼하면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결혼 안 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추유가 웬 몰라요? 결혼했는데 왜 친정을 챙기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그따위 마인드니까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변변찮은 연애도 못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훈수질이야? 야, 너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어. 전 신우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격분한 건 남편과 시부모님이셨어요. 신우의 말을 듣자마자 시부모님은 신우의 등짝을 때리셨고 남편의 신우팔을 붙들고 집 밖으로 쫓아냈죠. 그날 내내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신우에겐 점을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굴지덩이 신우를 시부모님은 얼른 시집을 보내던지 내보내고 싶어 하셨죠. 문제는 신우가 연애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성격 때문이었는지 뭐였는지 신우는 3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해도 1년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신우가 30대 후반이 되어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 연애라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 걸까 의문이었는데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어요. 예, 오늘 예비 사이 집에 인사 왔거든. 참, 난 우리 딸이 어떻게 연애라고 결혼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 여우 같은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아주 소름 돋았어. 왜요, 어머님?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나저나 예비 사이는 어때요? 아니, 너무 괜찮더라. 지도 훤칠하고 직업도 회계사에 인물도 반반하고 서글서글하니 착한 것 같아. 사돈 댁도 크게 식당을 하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을 만났나 했더니만 걔가 아주 그냥 말도 조곤조곤하고 웃을 때도 호호거리면서 얌전한 척 하는데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요? 그래도 신의 성격을 아예 모르진 않겠죠. 그러겠지? 어느 정도 알고서 결혼까지 생각한 거겠지? 아유, 난 우리 딸 하는 꼴을 보고 나니까 뭔가 속이는가 싶기도 해서 말이야. 저게 왜 저러나 몰라. 철없이 망나니 같았던 신우가 갑자기 천사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 저희 부부도 가족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신우가 저렇게 확 바뀌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상견례에 참석하고서 인사를 건네는 순간 갑자기 신우의 예비시모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죠.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휴, 미네 아가씨, 여기서 뵙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 아가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휴, 어릴 때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어? 이모, 이모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설마, 그럼 제 시누이랑 결혼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모 아들이에요? 지환이? 아이고, 세상에 나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만 어떻게 아가씨 식구들이랑 또 이렇게 인연이 생기게 됐나 봐요. 사장님이랑 사모님은요? 잘 지내시죠? 아휴, 제가 한번 찾아뵐까 하는 건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나저나 엄마가 아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아세요? 아가씨라뇨? 신우의 예비시모는 바로 제가 어릴 적부터 제2의 엄마로 그렇게 따르던 그 도우미 아주머니셨어요. 반가움에 저희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모든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시부모님과 남편은 기가 막힌 인연에 감탄하셨습니다. 단 한 명 신우이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상견례 내내 말도 없이 조용하던 신우는
상간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슬그머니 말을 꺼내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하는 말이었나 봐요. 신우의 말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저희 예비 시어머니랑 잘 아는 사이예요? 전에 도우미 아주머니시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신 거죠? 친하죠. 저희 집에서 13년이나 계셨는데 거의 엄마나 다름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왜요? 언니, 제가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언니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한 거 미안해요. 언니도 제가 결혼하면 좋잖아요. 저희 시어머니한텐 얘기 좀 잘 해주세요. 그렇게 상간례가 끝나고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이모를 보러 갈 건데 그래도 결혼한 제가 잘 볼 것 같으니 같이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결혼하고서 개인적인 연락은 한 번 없었던 터라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철 좀 들었나 싶어 알겠다고 말하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신우를 만나게 됐는데 신우의 행동은 정말 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전 할 말을 잃었죠? 언니 저 결혼하는데 뭐 선물해 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선물은 당사자가 받고 싶은 거 해줘야 좋은 거 알죠? 아, 그렇죠. 근데 선물은 남편이랑 상의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 남편 쉬는 날에 같이 와서 봐요. 오늘 아가씨 예물 본다고 했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오빠는 그런 거 볼 줄도 몰라요. 언니가 같은 여자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명품관 있는데 거기 가요. 저 꼭 사고 싶던 가방이 있는데. 네? 명품관이라뇨. 결혼 선물인데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거 사주려고 한 거예요. 가방은 나중에 따로 오빠한테 말하세요. 가전제품 이미 시댁에서 다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방 사줘요, 가방.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잘 나가는 식당 며느리로 가는데 부잣집에 시집 가니까 나중에 새언니한테 뭐라도 떨어질지 알아요? 아, 그리고 사돈 어른 설거지 하신다면서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부탁해서 사돈 어른 설거지 자리 하나 달라고 해볼게요. 언니도 이제 저희 오빠 돈으로 친정 먹여 살리는 건 그만해야죠. 신우의 경악스러운 말에 분노를 표출하려던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신우를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더니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죠. 신우는 짜증을 내며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 정체를 알고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런 애였니? 그동안 우리 앞에서 고상한 척, 얌전한 척 다 하더니만 그게 다 연극이었던 거야? 어디서 그따위 말을 짓거려?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전 그냥 결혼 선물 사준다고 해서 오해세요, 오해. 오해는 무슨? 아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구만.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그래도 우리 아가씨가 시집간 집안이니 집안 하나는 믿을만 하겠건 싶었는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언니가 명품 가방을 사준다는 거 제가 괜찮다고 말이던 거였어요. 이게 어디 끈까지 거짓말이야? 상견례장에서 그렇게 고상하시던 사돈댁에서 갑자기 이것저것 요구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더니만 그거 다 네가 그랬던 거지?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꾸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결혼 절대 못해. 신우의 기가 막힌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은 바로 신우의 예비 시모 아주머니셨습니다. 상견례 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난 후 신우가 절 불렀던 날 저에게 엄마 만나고 싶다며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우의 예물을 같이 고르러 가야 한다는 말을 하자 아주머니가 본인도 오시겠다며 연락을 해오셨던 거죠. 딱 그때 신우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들으셨던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우는 예비 시댁에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역시나 본성을 숨기지 못했는지 명품 가방이나 결혼 반지도 큰 다이아로 해야 한다고 우기고 가전도 제일 비싼 급으로 맞춰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욕을 했던 거였죠.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신우의 정체가 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못 가 신우는 파혼을 하게 됐어요. 파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우는 그 원인을 황당한 곳에 있다고 난리를 피웠죠. 이거 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만 아니었으면 내가 파혼했을 것 같아요? 언니가 다 책임지세요. 저 이 결혼 꼭 해야 하니까 언니가 다시 돌려놓으라고요. 이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그거 다 네 업보야, 네 업보. 사람 속에서 결혼하면 뭐 이혼을 못할 줄 아니? 네가 만든 일 가지고 어디서 화풀이야? 엄만 억울하지도 않아. 언니 아니었으면 나 이 결혼했을 거야. 상견례도 다 했는데 이게 뭐야. 나 언니 때문이라고. 아휴, 왜 네 새언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 같은 딸내미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품고 못 살겠다. 당장 여기서 나가서 살아. 결국 신우는 그날부로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잘못했다면서 빌고 또 빌었지만 시부모님은 더 이상 받아주고 싶지 않다면서 냉정하게 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와 엄만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되셨어요. 아빠가 오래전 돌아가셨고 그동안 엄마가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 아주머니 마음 깊이 슬퍼하셨죠?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얼마나 그래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장님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전체 몸만 챙겼네요. 사모님 이렇게 힘드신 거 알았으면 제가 그때도 빨리 찾아뵐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머니랑 연락 끊기고 나서 몸은 괜찮은지 건강한지 지금까지 내내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좋아요. 다 사모님 사장님 덕분이죠. 그때 주신 퇴직금으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장사도 시작할 수 있었네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그 은혜로 어떻게 있겠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저나 남편이나 감사한 일이죠.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아주머니는 그렇게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아주머니 또한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엄마의 마음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저희 엄마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한 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깜짝 놀라게 됐답니다. 사모님, 이제 일 그만하세요. 사모님께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사모님 음식 솜씨도 좋으시잖아요. 전에 한번 저한테 반찬해 주셨을 때 알았어요. 저보다 사모님이 더 음식을 잘하신다는 거. 그래서 말인데 저랑 같이 식당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요? 아주머니, 전 아주머니 음식 솜씨 못 따라가요. 그리고 저한테 빚진 거 하나 없으세요. 갚을 게 뭐가 있다고. 갚을 게 없긴요. 사모님, 생각 안 나세요? 저 4살 배기 어린아이 등에 업고 가사 도우미하겠다고 찾아간 날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 내쳤는데 사모님은 절 받아주셨잖아요. 엄동설안에 갈 곳도 없는 저한테 집 구하라고 돈도 주시고 우리 지환이한테 10,000원씩 매번 용돈도 주셨던 것도 다 제 상인 보태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신 퇴직금 아니었으면 저희 못 살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사모님 사장님 덕분인데 어떻게 제가 그 빚을 안 갚아요. 사모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일해요. 그 후로 아주머니와 엄만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 아들은 파혼 후 2년이 지난 뒤 좋은 여자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엄만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놀러도 같이 가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계세요. 휴가 때면 두 분께서는 어김없이 같이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미네야, 휴가 때 비행기표 좀 알아봐줘. 이번엔 좀 멀리 가보려고. 언니가 일하느라 여기저기 여행을 못 가봤더라고.
한 보름 정도 갔다 오면 되겠지? 엄마, 나랑은 언제 여행 갈 거야? 맨날 이모랑만 여행 가고 나 섭섭해. 예, 이모랑 엄마랑 둘이서 다니면 얼마나 재밌는데. 너희들은 하도 잔소리만 하고 해달라는 거 안 해주잖아. 이모는 엄마한테 다 해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엄마 이러다가 이모랑 같이 살겠네. 살겠어. 부부가 따로 없어 아주. 안 그래도 이모도 엄마랑 여행 갈 거라고 비행기표 좀 알아봐 달라던데. 참 이심동체야. 그러니? 그럼 내일 우리 가게 와서 같이 봐줘. 엄마랑 이모랑 여행 갔다 올게. 신우는 그날 후로 집에서 쫓겨나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얼마나 갈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겐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사람의 인연은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간 다시 그 인연의 끈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이모처럼 여러분들께도 애틋하고 가슴 시린 인연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꼭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